뇌 자극 전달 메커니즘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 자극 전달 메커니즘에서는 신경체는 뇌 전기적 요동에 따라 생긴다고 합니다. 즉 정보와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신경체편의 안쪽과 바깥쪽과 전기적으로 측정한 마이너 9mm부터 전위처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경세포에서 정보 자극으로 가해지면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신경 임펄스가 발생합니다. 이 임펄스가 시냅스에 전달되어 시냅스포스가 신경을 전달물질이 발달되어 주변 신경세포의 정보원에 자극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독자분들도 알고 있듯이 각 가정에는 전원은 혈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전선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전류가 흘러서 전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뇌도 전화 회선처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무수히 많은 각각의 뇌 신경세포는 각 가정에 있는 전화가 전기 회선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각 신경세포의 세포는 돌기가 한 선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신경세포의 정보가 보내지만 그 전선에 아주 작은 양의 시간 중에 흐르고 정보가 뇌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뇌 정보 자극은 전백혈증으로 이와 같다고 해야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전투자는 전기화라고 덩어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경세포로 죽게하도록 가해는 작지만 틈이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서 약 100회까지 신경태에서 전해도 환경계에 직접 전선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자극은 전선의 양신경성의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경전달은 신경세포에 소독되어 신경 전달물질이 반출됩니다. 방열전 전달 물질은 전립선에서 시냅스가 접하고 있는 신경폐로 발작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해 열람과 같은 구성으로 정보는 발신자에서 특정 네트워크에 전체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화 연락만은 전화받은 사람이 각각 전해진 다음에 전선에게 전화해 비로소 네트워크 전체에 정보가 전달되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신경통을 잠깐 전해 다음에 신경세포를 전달해서 네트워크 직접 퍼지는 것입니다. 시냅스에 방출되는 전 신경전달 물질은 아드레날린, 노르데날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린, 안토크린 등이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신경전달을 모두 안면하는 특유적인 호르몬입니다. 즉 뇌는 호르몬이 없으면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뇌 생리학자는 우리를 뇌는 전기회로 덩어리나 신경세포 덩어리라고 부르기보다는 호르몬 덩어리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움직임입니다.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LSD는 분자 구조가 세로토닌과 닮아서 세로토닌 분자가 신경세포를 자극하듯이 LSD가 신경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LSD는 세로토닌과 달리 등장하고 신경세포를 무질서하게 흥분시켜서 이상한 환각 상태를 일으킨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정신장애를 건강시키는 트랭킬라이저의 일종인
레세로핀은 자극을 전달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행동이 뇌로 공급되는 것을 감소시켜서 식량장애를 이상하게 흥분하게 인해 뇌를 억제하고 정신장애를 경감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량의 카페인과 니코틴은 세포에 적응해서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며 기분을 고양합니다. 이러한 외에도 자극과 정보 전달은 신경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토하고 셈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신 집에도 전화 연락망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연락망, 특허 연락망, 예를 들어 특구부 연락망이라니까 회사 연락망, 재난발생 시에 활용하는 연락망 등입니다. 각각의 연락망에는 다른 목적이 있고 학교에서 온 주간 연락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데 회사 연락망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온 학교 연락망을 통해서 다음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정보에 따라 자극받는 시냅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것은 시냅스 스포에 속적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시냅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카페인과 니코틴은 어떤 특정 시냅스에만 적응해서 아세탈콜린을 방출하고 특정 상대의 세포를 자극합니다. 자극받은 세포도 아세틸콜린을 방출해서 특정 상대 세포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아세틸콜린을 적성한 시냅스만이 흥분하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카페인, 니코틴 등은 엔자임 효소에 보내서 숙성 없은 시냅스에서 방출되는 신경물질의 양은 합성된 카페인과 니코틴 양에 따른 증가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만 그만큼 카페인이 분해하지 않고 잔에 나와서 보다 오래 인간세포도 자극해서 방출되는 아세틸콜린의 양도 많아집니다. 이처럼 장기 신경세포의 자율극적 시속이 길수 정보량이 많을수록 보다 오래 많은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특정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서 보다 많은 수의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시냅스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섭취되는 카페인의 양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시냅스에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 양이 내부에 들어오는 정보량인 자극의 크기에 대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과 시험한 것은 가능한 것보다 생신대에 자극 내주는 자극의 양이 많고 그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신트를 통해서 자극도 보다 복잡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뇌주는 임팩트가 커지고 실제로 태어난 것은 잠재의식보다 쉽게 들어갑니다. 한편 상상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자극받는 신경세포의 수도 적고 그만큼 잠재의식이 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체험한 것과 일어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상상한 것과의 차이는 내주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강하게 상상한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상한 것을 보다 빨리 잠재의식에 들어가기 쉽게 하는 방법에서 수없이 상상하고 보다 많은 정보와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림북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밤에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내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실제로 일하는 일과 강하게 상상한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꿈을 강하게 상상하면 가령 원하는 차를 이미 가진 것처럼 강하게 상상하면 당신의 두뇌에 그 당시 정보로 차를 구입하다고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를 사겠다는 꿈은 잠시 속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꿈이란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것과 강하게 상상하는 것 최고 방법은 드림북을 만들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드림북을 이용해서 상상한 꿈을 보다 빨리 잠자리 일으켜서 집어넣기 쉬워질까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감 중에서도 특히 시각 정보에 의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가지고 걸으라 하면 익숙한 자기 집에서도 굉장한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막고 걸으라고 하면 어디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에 마스크를 하고 걸으라고 하면 걷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시각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집과 자동차를 강화해 집과 장소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모아서 그림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 상상하는 것, 즉 시각화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드림북과 효과 있는 실물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